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통장 잔고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직은 괜찮다고, 당장 문제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나만 준비가 안 된 건 아닐까? 이 질문은 꼭 조용한 시간에 찾아와요. 집안이 고요해질수록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죠. 저는 퇴직하고 처음 맞은 월요일 아침에 그랬어요. 출근할 필요도 없는데 예전처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고 한동안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뉴스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니고 제일 먼저 연 건 통장이었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어제와 다를 게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구나. 이제는 내가 돈을 쫓아다니는 나이가 아니라 돈이 나를 좀 도와줘야 하는 나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다른 생각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투자야? 월 3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괜히 시작했다가 잃기라도 하면 그 불안은 누가 책임지지? 이게 첫 번째 반전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인생 2막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분들 대부분이 큰 돈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더라고요. 월 30만 원. 처음 들으면 너무 적어서 오히려 허무하게 느껴지는 금액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 돈을 수익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걸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돈으로 내 하루의 불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봤어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퇴직하고 딱 1년 동안 그분은 일부러 아무 투자도 안 했어요. 주식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돌렸고 뉴스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채널을 바꿨대요. 무서웠거든요. 괜히 손 뗐다가 지금 있는 것마저 잃을까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정리하다가 직원이 무심하게 한마디를 했대요. 지금 상태로 두시면 이자는 물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대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혼자 앉아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고 해요. 그리고 천천히 써 내려갔대요. 잃지 말 것, 밤에 잠 설치지 않을 것, 매달 자동으로 할 것. 이게 두 번째 반전이었어요. 그분은 수익률 높은 상품을 찾지 않았어요.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을 먼저 정했어요. 월 30만 원을 세 갈래로 나눴는데 어떤 상품이냐보다 기준이 더 중요했대요. 이 돈 때문에 하루 기분이 망가지지 않을 것, 계좌를 보고도 밥맛을 잃지 않을 것.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떠세요? 투자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시나요?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시나요? 뇌과학 쪽 연구를 보면 불확실성이 클수록 사람은 행동을 미루거나 멈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작 자체를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선택한 방법은 아주 단순했어요. 매달 같은 날짜에 3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두는 것, 계좌를 매일 들여다보지 않는 것,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는 것. 이게 세 번째 반전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수익이 크게 난 것도 아니었고 손실이 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다가 TV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올 때도 예전과 달랐대요.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고 넘기지 않게 됐다고요. 모르겠는 건 여전히 많았지만 귀를 닫지는 않게 됐대요. 사실 월 30만 원 투자의 첫 번째 목적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에요.
불안을 관리하는 거예요. 통제감을 다시 손에 쥐는 거죠. 저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계좌를 볼 때마다 심장이 먼저 뛰었어요. 오르면 괜히 기대했다가 내려가면 하루 기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딱 한 번만 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준다. 오늘은 결과 말고 방향만 확인하자.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고요? 주식인지 펀드인지 연금인지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 이막 투자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할지보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지를 먼저 정하는 것. 월 30만 원은 그 연습을 하기 딱 좋은 금액이에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 나이에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이미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거든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요. 잠시 숨을 고르고 월 30만 원을 실제로 어떻게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마음이 덜 흔들리는지 현실적인 사례를 더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마 이 질문이 남아 있을 거예요. 나는 과연 아직 시작해도 괜찮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월 30만 원 투자의 핵심은 상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조라고 했죠.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인생 이막에서의 투자는 수익률 싸움이 아니라 생활 리듬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 가까워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처음부터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는 숫자 보면 머리가 아파요. 이해가 안 되면 겁부터 나요. 괜히 잘못 판단할까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또 하나의 반전이었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애초에 잘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오래 버티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어느 분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월 3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정말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에 넣고 10만 원은 조금은 변동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알려진 곳에 나머지 10만 원은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넣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정답이라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나누면 마음이 덜 불안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계좌를 열어봤을 때 하나가 조금 내려가 있어도 다른 하나는 그대로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면 이상하게 숨이 좀 쉬어지더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번에 한 가지에만 돈이 들어가 있으면 더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게 마음이 놓이시나요?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순간이 와요. TV 뉴스에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누군가가 요즘 이거 안 빠지는 게 이상해라고 말하는 날, 그때 계좌를 열어보면 숫자가 조금 줄어 있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소모해요. 그런데 인생 이막을 잘 이어가는 분들은 달랐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시작했지. 이게 또 하나의 반전이었어요. 이분들은 손실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실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인지부터 계산해 두었어요. 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여기서 힘을 발휘해요. 줄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선. 그래서 공포가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서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은 내려갔네. 그래도 잠은 잘 수 있겠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투자가 삶을 괴롭히지 않는 상태. 이게 인생 이막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한 분은 아예 계좌 확인 시간을 정해두었어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그 시간 외에는 절대 안 본다고 스스로와 약속했대요. 처음엔 손이 근질거렸지만 몇 달 지나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커피를 내려놓고 메모장 하나 옆에 두고 이번 달에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먼저 적는 거예요. 돈보다 감정을 먼저 기록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계좌 숫자만 보면 흔들리던 마음이 내 상태를 함께 보면 조금 차분해져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인생 이막 투자는 혼자만의 싸움이 되면 오래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아주 간단한 약속을 했어요. 수익이 나도 자랑하지 않기, 줄어도 서로 탓하지 않기. 이 약속 하나로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돈 이야기가 싸움의 씨앗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주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끌어안고 계신 건 아닌가요? 뇌과학 연구를 보면 불안을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고 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보다 감정을 먼저 다루는 게 오히려 더 이성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 그래도 아직은 겁난다. 그 감정 아주 정상이에요. 인생 이막에서의 투자는 용기보다 허용에 가까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오늘 당장 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제가 꼭 권하고 싶은 한 가지 실천이 있어요. 이번 달 딱 한 번만 내 생활비 흐름을 종이에 써보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가는 돈, 별 생각 없이 쓰는 돈, 그리고 만약 월 30만 원이 있다면 이걸 어디에 두면 내가 가장 편안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직 실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은 나아간 거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덜 조급해졌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이 이야기를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퇴직 후 1년 안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게 되는 마음의 변화 단계를 차분히 짚어보려고 해요. 왜 의욕이 갑자기 떨어지는지, 왜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그 시기를 어떻게 넘기면 좋은지 말이에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오늘 이야기 정답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인생 이막에서의 투자는 용기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연습이라는 것. 월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연습하기 좋은 크기예요. 실수해도 다시 숨을 고를 수 있고 잘 안 돼도 삶이 흔들리지는 않는 선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도 되겠구나. 이 정도 마음만 생겼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늘 당장 실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생 이막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 채널이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1년 안에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마음의 변화 4단계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갑자기 허전해지는지, 왜 의욕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오면 좋은지요. 그 이야기에서 또 편하게 만나 뵐게요.